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초반 토익 기초반 오신 거 맞으세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종합반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1교시를 하고 우리 지원쌤이 와서 2교시를 담당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이제 기초 RC 수업을 담당하게 된 1교시 선생님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요. 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격한 박수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 이름을 듣고 바로 나가시네요. 그럴 수 있죠. 냉큼 들어오시고. 이게 첫날에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제 이름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 이름을 모르면 좀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꼭 적어 두시고 이제 질문 같은 거 할 일이 있을 때 그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장종훈 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가 장종훈 쌤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메일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못 받았거나 혹은 조금 지난 자료를 못 받았거나 질문이 좀 길 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한 자료는 전화 지원쌤이나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으세요. 반별 게시판. 여기 웬만한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홈워크도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반별 게시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문제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DM으로 쏘세요. DM으로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고 사진까지 같이 찍어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바로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조금 급한 것들은 바로 DM 때리시고 아니다 좀 기다릴 수 있다. 그럼 반별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제가 가서 댓글 달아드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 한 번만 말해요. 반별 게시판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터디 신청이에요. 여기 스터디라고 적어두시고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스터디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터디가 뭐 하는 거냐? LC, RC 수업 다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학원에 온 이유 토익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맞죠? 냉정하게 우리 유튜브 검색하거나 구글 검색하면 자료는 겁내기 많아요. 근데 왜 학원에 왔느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맞죠?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만 받아가러 오는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 봐요. 토익 시험 2시간짜리예요. 몇 시간짜리요? 우리 냉정하게 2시간 동안 카톡 확인 몇 번 해요? 20번 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는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좀 수업도 길게 스터디까지 좀 길게 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반별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오늘까지만 받으니까 반드시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꼭 하고 가요. 스터디는 제가 아니라 우리 조교님이 직접 가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학생분들이랑 같이 단어도 배우고 시험도 같이 치고 제가 스터디 문제도 따로 올려드리거든요. 그거까지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완전히 뽕 뽑고 해커스 에어컨 빵빵하게 다 쓰고 가세요. 괜찮아요? 냉큼 들어오시고 지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토익 시험 쳐보신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반이다 보니까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거나 한 번 정도 보신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문제풀이만 겁나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개념 이해가 한 70%, 문제풀이가 30% 정도예요. 쌤 저는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홈워크를 매일매일 줄게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아시겠죠? 나 봐요.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토익이란 시험은 여러분들 200문항짜리입니다. 몇 문항이요? 살짝 삐끗하면 여러분들 200문항 다 못 풀고 나오거든요. 보통 200문항을 2시간 동안 풀라라는 시험인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시험이긴 해요. 왜? 한 문제 1분도 못 써요. 보세요. 120분 동안 200문항을 풀어야 되잖아요.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제가 유학생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 토익 만점 안 나오는 친구들이 겁나 많아요. 유학생들 중에. 왜?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뒤집어요. 요령이 있으면 점수가 무조건 나오겠죠. 유학을 안 가도. 그래서 저는 요령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LC는 여러분들이 지원쌤이랑 2교시 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저랑 공부하는 파트 이 RC를 잘 주목해 주세요. 자, 시간이 RC가 더 많아요. 몇 분이나 더 많아요? 30분. 맞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아까 토익 시험 치신 분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100문제인데 여러분들은 LC를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C를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필기 내용, 시간 관리라고 적으세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익 시험 있죠? 시험장 가면요. 보통 이제 전국에서 토익 시험을 치는데 LC 점수가 RC 점수보다 80점이나 더 높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학생분들이 문제를 대부분 RC를 다 못 풀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LC는 시간 관리를 토익에서 다 해주거든요. Number one, answer 이렇게 해줘요. RC는 자 너가 알아서 75분을 쓰세요 라고 말을 해요.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표, 일단 시간 관리 파트 5, 6에 20분만 쓸 겁니다. 몇 분만 쓴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75분에서 20분을 빼봐요. 그럼 몇 분이 남아요? 55분. 굿.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업이잖아요. 맞죠? 토익 시험을 저도 매일 치는데 중요한 것은 파트 5, 6 문제를 풀 때 20분 이상 넣는다고 점수가 더 오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냉정해집시다. 우리 풀 수 있는 문제는 금방 풀거든요. 파트 5, 6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는 파트예요. 이거는. 선생님, 제가 파트 5, 6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야. 시간을 더 넣어도 점수는 거기서 거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시간은 총 20분만 써도 충분하게 맥시멈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무조건 여기에 써야 돼요. 우리가 기초반이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반에 들을 때는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뭐 17분, 16분, 15분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 건데 여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이건 읽으면 답이 보이거든요. 이건 독해입니다. 파트 7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반의 목표 파트 5, 6를 조금 빨리 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트 7의 시간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20분 동안 이제 컷을 내시는 거고 파트 5, 6는 한 문제당 30초 컷입니다. 몇 초 컷이라고요? 선생님 30초 내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잘 들어요. 30초 내로 못 풀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예요. 그거 버리고 다음 문제 푸세요. 괜찮아요? 조금 실용적이고 조금 더 독설적인데 30초 내로 못 푸는 문제는 그냥 버리고 다음 문제 푸는 게 낫습니다. 100문제죠. 우리 기초반이죠. 만점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럼 다음 문제 버려버려요. 다음 문제 풀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를 장점으로 이용하세요. 100문제를 다 풀겠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아시겠죠? 제발요. 그래서 30초 컷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끝! 자, 그래서 우리 반에 공부하는 요령은요. 파트 5, 6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파트 5는요. 한 문장 속에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장 볼 것도 없어요. 한 문장만 보고 풀면 돼요. 근데 파트 6는 뭐냐? 지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문 속에. 이런 문장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파트 5가 돼야 6가 된다라는 거예요. 6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할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일단 5부터 먼저 잡고 6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5, 6가 돼야지 그 다음 7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7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7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설을 써요.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단어 두 개만. coffee. 커피랑 people. 사람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소설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나머지 문장 구조를 얘기 안 했거든요. 보통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드문드문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7은 그렇게 풀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고 5, 6부터 먼저 할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을 조금 더 올라갈수록 7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파트 5 문제 2개만 풀게요. 30초입니다. 준비 시작. 푸세요. 책 있던 없던 풀어봐요. 화이팅! 아우. 좋아요. 친구의 도움으로 좋습니다. 타임즈업. 고개 드시고요. 지금 이거 문제 한 개, 두 개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문제 두 개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다.
그럼 풀어도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문제 두 개를 푸는데 급하다고 막 해석으로 리칭부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잘 들어요. 토익 파트 5는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 봐요. 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요령인데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뭐를 먼저 봐요? 보기를 보니까 뒤에 꼬랑지만 다르고 얘들이 생김새가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치면 어그리의 뜻은 알거든요. 어그리 뭐예요? 인정, 동의, 인정, 전부 다 인정할 만한, 인정한, 인정하는, agreeably 전부 다 인정, 동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뜻으로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석하는 게 의미가 1도 없어요. 해석하지 마요. 그냥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전부 다 비스무리하고 꼬리만 다르네. 이게 바로 품사 문제구나. 품사 문제가 뭐예요? 문법 문제라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장을 봤을 때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자라는 겁니다. 뭐를 찾자고요? 제발 플리즈 동사부터 찾으세요. 이 말을 뒤집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동사를 3초 만에 못 찾으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어디 있어요? 툭. 이거 찾는 사람은 푸는 거고 쌤 저는 도저히 툭이 동사인지 모르겠는데요. 버리고 다음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제발.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볼까요? 보기를 보세요.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다. 왜?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게 전부 다 다르고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뜻으로 푸는 문제예요. 뜻으로 푸는 게 바로 어휘 문제라는 겁니다. 보기를 봤을 때 이게 바로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문법, 동사 찾기, 뜻으로 푼다. 어떻게? 해석으로 푼다. 처음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얘들이 보기가 다르다. 어휘다. 올라와서 바로 해석해야지. 이건 해석으로 풀고 요건 동사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나오는 낙서를 보여드릴게요. 딱 보니까 오케이 문법 문제네. 동사 발견 끊고 앞쪽은 주어고 오케이 주어 뒷자리 관사 있고 오케이 명사 정답은 C. 이렇게 낙서가 되는 게 맞고요. 오른쪽에 어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보자. 오케이. 뜻으로 풀어야 되겠네. 해석해야지. 테너 코퍼레이트. 회사가 계획 중이네. 뭔가. 새로운 기계? 새로운 전자레인지를 계획 중이니까 보통 출시하니까 출시, 런치, A.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낙서가 좀 다르죠? 한쪽은 끊으면서 낙서를 했고 한쪽은 밑줄을 그으면서 낙서를 했어요. 맞죠? 문제 풀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파트 5 30문제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문제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풀이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홈워크를 드릴 거예요. 홈워크 문제 20개 있습니다. 몇 개요? 20개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어 문제와 문법 문제를 제가 섞어놨어요.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이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 공부법도 달라요. 어휘 문제 수업 시간에 저랑 단어를 외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강남역 와가지고 여러분들 50분 동안 런치 외우세요. 런치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이건 집에서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분업을 해야 돼요. 단어는 수업 끝나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문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푸는 요령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 책임, 제 담당. 요건 여러분들의 담당. 이게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는 집에서 반드시 암기해 주는데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요? 오케이. 단어 암기 알려드릴게요.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별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루에 35개 정도 됩니다.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없으신 분들은 한 개쯤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학생분들 중에서 후기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선생님,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험에. 그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단어가 안 나오면 토익 시험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당연한 거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기본기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단어로 배우면 되고 요거 대신에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트 5, 6 전용 단어를 또 만들었어요. 어디? 여러분들 부교재 가장 뒤에 토익 해킹 단어가 있습니다. 토익 해킹 단어라고 따로 있거든요. 가장 부교재 뒤를 넘겨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밑줄을 이렇게 쪼르렁쪼르렁 그어두었어요.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품사와 뜻을 동시에 찾으셔야 돼요. 뭐와 뭐를 동시에 찾아요? 품사와 뜻. 부교재 가장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답지를 반별 게시판에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왜? 잘 봐요. 리뷰라는 단어 있죠. 선생님 저 리뷰라는 단어 아는데요.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리뷰 그거잖아요. 유튜브 리뷰쌤 그 리뷰 그거 리뷰. 혼나요. 아시겠죠? 느낌으로 아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쌤 이건 품사가 동사 명사 둘 다 되고요. 타동사로 쓰이거든요. 보통 이제 검토하다 검토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을 보면 나는 원한다 투부정사의 리뷰로 쓰였기 때문에 나는 원해요 검토하는 것을 연말 보고서를 깔끔하게 한글까지 해석을 해오셔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바로 파트 7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파트 5, 6용 단어라고 제가 넣어놨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한글로 해석해오는 거 파트 7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 영어 시험이 수능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수능은 보통 제가 이제 수능 강사쌤들이랑도 친하거든요. 이렇게 한 지문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문제가 한 개 딸려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수능쌤들이랑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능은 이것에 어떻게 감으로 빨리 푸는지를 배우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읽고 뒤에 읽고 중간에 살짝 읽으면 바로 다 보여. 이게 수능은 돼요. 왜? 한 지문에 한 문장만 한 문제만 걸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토익은 이게 안 돼요. 왜?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문장 해석을 못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봐요.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토익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석을 열심히 해두시면 나중에 이걸 패러프레이징으로 바꾸는 연습을 저랑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파트 7 지문에 읽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럴듯한 이름 하나만 붙여가지고 다음 중 미스터 스미스 씨가 하기 원하는 동작은 무엇입니까? 뭔가 체크아웃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를 검토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면 체크아웃 점검하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7을 풀려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꼼꼼하게 내용까지 잘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15개씩 해오시면 됩니다. 몇 개씩 한다고요? 15개. 굿 잡.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하루에 외워야 되는 단어가 한 L씨까지 더하면 한 80개 정도 될걸요? 몇 개 정도 된다고요? 80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80개 단어 배울 때 제발 빈 연습장에 단어 막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 손목 나갑니다. 멈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제가 하기 싫은 거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를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은 많이 보고 많이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적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단어 공부는 준비 동작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내가 만약 단어를 배워야 돼요. 런치 한 10분 정도 보는 거예요. record, 이렇게 instruct, connect 한 10분 정도. 들어도 보고 LC도 풀어야 되니까 10분 정도 했죠. 3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 정도 해요. 오케이 보자. 넷플릭스 한 편 보고 문법 한 개 보고 재밌다. 손 쏟고 한 보고 그 다음에 또 10분 동안 또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한 30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 새겨진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토익은 철자를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딱 봤을 때 무슨 단어다, 이 뜻이다, 이 품사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주 보세요. 쌤 단어 배울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핑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외울 단어 있으면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숨 쉬듯이 외우시면 돼요. Please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법은 수업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냉큼 앉으세요. 네. 자리가 없나? 그래요. 여러분 같이 자리를 좀 만들어 줄까? 좋아요. 거기 앉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트 6, 파트 7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파트 5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6, 7 순서로 나갈 거니까 아직까지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끝! 자, 여러분 교과과정 커리큘럼 볼게요. 이게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수업인데 잘 들어요. 문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 유니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블 세계관 이런 거 있죠? 여기 나왔던 캐릭터 여기도 나오죠? 문법도 그래.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무조건 수업 시간에 잘 나와주시고 잘 들어요. 이거 저랑 공부를 한다고 문법에 자신감이 완전 생기고 내가 문법 박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동명사를 배워요. 그럼 이거를 100%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게 바로 공부예요. 아시겠죠? 내가 동명사만 100% 하면 동명사 박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석박사 딸 때 하는 거고 동명사를 내가 잘 몰라도 60%만 알아도 나머지들을 60% 알면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아, 내가 그럼 잘하는 걸로 채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토익은 어차피 사지선다예요. 몇 지선다라고요? 내가 한 개를 몰라도 세 개를 잘 알면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토익이에요. 그래서 크게 눈을 뜨고 전체 1회독을 돌리는 데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한 개 막힌다고 멈추지 말고. 끝! 갑시다. 데이 1.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배우시게 될 것은 주어 동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데이 1 펼쳐보시고요. 선생님, 저 주어 동사 아는데요. 잘 들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밑줄을 쫙 그으세요. 보통 이제 여러분 독학할 때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주어랑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뒤집어야 돼. 주어랑 동사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트 5는 제가 한 문장 속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요. 그럼 파트 5 한 문제 속에는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트 5 문제를 풀다가 주어가 안 보여? 그럼 그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내면 되겠죠. 보기에서. 파트 5 문제를 풀다가 동사가 안 보여? 그럼 그 문제는 동사 고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지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냥 주어 동사는 문장해 이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접목을 시키지? 요거 배우러 학원에 온 겁니다. 아시겠죠? 차근차근 따라와요. 그리고 한 개씩은 무조건 있다라는 말은 한 개 이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적으세요. 접속사. 조심하시고 네, 자리가 부족하죠? 접속사가 있는 순간 주어랑 동사는 한 개씩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총 몇 개까지가 될 수 있어요? 바로 3개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할게. 동사가 4개가 보여요. 그럼 접속사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접속사는 저랑 데이 7에 배울 거예요. 그래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한 개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기하시면서 따라와요. 자,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공이고 세련되게 저희는 S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S. 아이고 좋아. 동사는 그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는 verb, b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려면 S와 B가 필요하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문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S랑 B. Good job. 자, 그럼 볼게요. 존은 달린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존이 주어고 runs가 동사예요. 이거 문장 성립해요? 네, 성립합니다. 예문 2를 보세요. John이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문장 성립해요? 네, 길이는 다르지만 문장 성립하죠. 3번 보세요. 존이 주어인데 동사가 있습니까? 빠른이 동사예요? 아닙니다. 이건 문장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토익 시험 문제에 나오면 보기 중에서 동사를 골라서 넣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금 난이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보통 아싸 그러면 주어 다음은 동사 주어 다음은 동사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안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뭐 앞은 주어라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나요? 많이 덥죠 여러분?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기억하세요. 무조건. 왜? 주어는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법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도 주어 찾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은 쉬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맞죠? 근데 밑에 예문 2를 보세요. 이게 보통 파트 5 한 문장, 한 문제 속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에요. 여기서 주어를 찾겠다고 우리가 앞에부터 훑어요? 어려워지죠. 하지만 제가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럼 동사 앞은 뭡니까 여러분들?
동사 앞은 뭐예요? 주어예요. 요렇게 받아들이시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데이 10 정도 되면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주어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주어가 나왔고 관계대명사 속에 또 동사가 나와 있고 블루 햇 앞에 어라는 관사가 붙었다 등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내려갈 건데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동사 앞은 주어다라고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준비됐어요? 해볼게요. 완벽한 문장을 다 찾는데 제가 30초를 드릴게요. 동사 앞은 주어다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교재 없으신 분도 교재 고개 드시고 이 문제 푸는 겁니다. 30초 준비 시작. 푸세요. 초 지났어요. (20초) 지났어요. 타임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파트 5, 6 문제는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아, 쌤 제가 이 문제 못 풀었는데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을 더 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요. 풀 수 있는 문제는 30초 내로 무조건 풀 수 있거든요. 못 푸는 문제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1번 갑시다. 동사 어디 있어요? is 아주 좋다. 그럼 주어가 존이니까 완성. 2번 동사 어디 있어요? 없어요. 3번은요. opened가 동사란 걸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요. is가 동사란 걸 알고 앞에 주어니까 완성. 여기까지 쉬웠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른쪽. 자, 이 문장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좋은 스킬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단어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게 동사면 앞은 주어겠죠. 그래서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shines라는 게 동사란 걸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밑에 문제. 선생님, try가 동사인데요. 그럼 앞쪽이 please가 주어예요. 혼납니다. 아시겠죠? please는 주어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주어가 없으니까 이 문장은 터졌나요? 아닙니다. 적으세요. 예외.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게 있죠. 주어가 생략되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명령문입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저는 보통 이거를 머리 없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토익 시험장 가면 섭섭하지 않게 무조건 한 문장씩은 나옵니다. 파트 5에서 30문제 중에 한 개는 머리 없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침착하게 동사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동사 원형인지 2번 확인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 끝! 그래서 문장 성립합니다. 이게 명령문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please가 주어예요 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제발. 2번에 likes가 동사고 john이 주어니까 문장 성립. 3번에 동사가 없네요. 오, 그러면 끝. 문장 탈락.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룰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제가 첫날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어라고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할 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30초 만에 푸는 문제는 제 생각인데 시험장 가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두면 그만이에요. 그냥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시험장 가서 3초 내로 풀릴 거예요. 연락 오잖아요. 맞죠? 좋았어. 중요한 거는 30초 내로 푸는 것. 꼭 시간 재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뒤로. 그럼 제가 주어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S라고 적으시고요. subject. 우린 줄여서 S라고 부를 건데 공부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나 오늘부터 문법 공부한다. 말리지 마.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아, 주어가 될 수 있구나. 볼펜 바꾸고.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오케이, 형광펜. 만약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다가 책이 더러워지면 보통 책을 버리죠. 이러다가 넷플릭스 한 편 보면 바로 다 까먹어요. 방금 한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 암기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안 시켜요. 이거 그냥 외워버리라고 말하면 저한테는 쉽겠지만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냅다 외우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문법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냥 무작정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먼저 해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라고 먼저 느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주어가 좀 다양하다라고 느꼈을 건데 명사에 동그라미 하시고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제 이름 알려드렸죠. 기억나요? 뭐예요? 조기님 밖에 문 좀 잠궈주세요. 자, 제 이름 뭐예요? 장종훈이에요. 저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성함이 있으니까 주어가 되죠. 얘는 커피예요. 얘도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확인. flower. 꽃이라는 이 친구도 이름이 될 수 있네요. 아, 오케이.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인정. 두 번째, 대명사. 쌤, 대명사가 뭐예요? 방금 전에 불렀던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장종훈이 종훈이가 종훈이는 이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대명사란 걸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명사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명사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커피는 커피 있잖아요. 듣기 싫잖아. 그래서 이게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명사야. 오케이? 그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끝.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이냐면 특수 주어들이에요. 명사 자리 뭔데? 겁나 긴 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주어가 겁나 길어질 수 있다.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되고. 동명사는 뭐예요, 쌤? 동사라고 외운 단어에 ing를 붙이면 주어가 되는구나. 와, 따 신기하다, 맞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뭔데? 동사라고 외운 단어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가 되네. 와, 이상하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한 가지. 주어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주어는 어떻다고요? 나 굉장히 외로웠어요, 방금. 자, 주어는 어떻다고요? 이상하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리고 주어를 찾는 노력을 할 바에야 동사 찾는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주어는 겁나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동사 찾고 이상하게 생긴 놈을 주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항상. 아시겠죠? 항상 동사 찾고 앞쪽은 뭐라고요? 주어고 그 주어는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이상하게 생긴 걸 제가 한꺼번에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는데 문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두부가 될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좋았어. 끝났어. 절대 명동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만든 거고 제가 그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누가 게임 아이디로 만들었더라 벌써. 티어 계속 올라가더라 롤. 절대 명동 두부라고 반드시 적어두세요. 왜? 이게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는 품사들의 끝이거든요. 절이 뭐냐면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위에 4개는 무조건 명사만 붙이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두부는 투부정사. 이게 끝입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가 물어보면 야,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이걸로 지금부터 문제 푸는 거예요. 1, 2, 3, 4, 5 문제 풀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지각하면 안 돼요. 내일부터 안쪽부터 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아. 거기까지. 거기 들어보세요. 방금 그 습관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웠던 걸 뭔가 끄집어내가지고 풀었잖아요. 맞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왜? 해석으로 풀면 망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해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낚이거든요. 토익 시험은 40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다고요? 82년생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얘가 진짜 우리를 오지게 잘 알아요. 겁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해석으로 풀면 무조건 틀리게 되거든요. 중점적으로 잘 봐요. 지금 여기 동사부터 항상 먼저 찾을게요. 1번 동사 어디 있어요? 비긴즈죠. 그럼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외쳐볼까요? 뭐뭐 올 수 있어요? 절대, 명동, 투부. 힌트 드릴게요. register, 동사입니다. registration, 명사입니다. 정답은요? registration,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쌤,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요. 감으로 혼나요. 문제를 감으로 풀면요.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맞췄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스터디 가서 바로 앞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 레지스트레이션이잖아. 왜? 몰라? 혼납니다. 아시겠죠?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동사고 앞에 주어 자리니까 절대명동 두부에서 아, 이게 명사니까 정답.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공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전공법. 그런데 잘 들어요. 전공법으로 푸는 전략이 있고 어떻게 또 푸는 전략이 있냐면 잘 봐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비긴즈가.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접속사가 없으면 한 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는데 여기 또 동사가 나올 수 있나? 못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는 소거법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토익 시험장 갔어.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소거법으로 풀어야 될까? 자, 1번 전공법으로 풀어야 된다. 답을 바로 봐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소거법으로 풀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고민하지 마. 둘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 시험장 가면 소거법으로 접근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전공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토익 시험은 사지선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부터 막 9시간씩 공부를 해요. 시험장 가서 사지선다인데 무조건 이거 100%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잘 봐요. 아하, 주어 자리인데 보니까 에이, 야, C랑 D는 애초에 말도 안 되네. A랑 B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절대명동 두부, 그래서 명사 정답 A.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거든요. 왜? 4개 중에 한 개를 찍으면 점수가 이제 25% 확률로 정답으로 나오지만 2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도 50%잖아, 어차피. 그래서 문법 공부를 크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모른다고 그것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면 내가 아는 걸로 덮을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소거법이거든요. 2개 다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 오케이? 오케이. 끝! 그 다음 오른쪽. 동사 될 수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주어 대신에 동사부터 찾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동사의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꿀인 게 뭐냐면 얘는 그냥 거의 세미 동사예요. 하프 동사. 얘는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동사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안 돼요.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사 찾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일반 동사랑 비동사도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일반 동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동작들이에요. 필기하고 있죠? 그 일반 동사입니다. 책 보죠? 다 일반 동사예요. 숨 쉬죠?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는 뭐냐? 단 2개만 기억하세요. 비동사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나타낼 때 쓴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학생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a student 쓰잖아요. 너 어디 있어? 영어로 어떻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쓰잖아요. 위치까지. 봐요. 비동사는 상태나 위치를 드러낼 때 쓰는 겁니다. 무조건. 이 말인즉슨 상태나 위치가 아니라면 싹 다 일반 동사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동사는 오늘 배우는 게 끝이에요. am, is, are 그리고 이 친구들의 과거 형태인 was랑 were 이게 끝이야. 그럼 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일반 동사. 아싸!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일반 동사 위주로 많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뭐냐면 보조 동사로서 동사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동사 다음은 항상 동사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을 좀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이죠. 그럼 조동사 앞은 뭐가 와야 할까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절대, 명동, 두부다 이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내가 엄청 긴 문장을 만났어요. 당황할 필요 1도 없어. 조동사 있네? 아싸! 조동사 앞은 싹 다 주어. 끝.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겠죠? 굿드 굿드 굿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주어 자리에 오는 것과 동사 자리에 오는 것을 다 갈라서 제가 알려드렸죠.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예요. 그렇죠? 동사 자리에 오는 것은 일반 동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요. 얘들은 절대 상호 호환이 안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가 될 수 없고요. 동사가 되는 것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적용을 시켜야 되는 전략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제가 이제 항상 문장을 풀 때 동사부터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요. 뭐부터 찾으라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기가 없다라고 치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바로 동사로 잡아내도 되고, 제가 말했죠. requirement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 오는 게 아니라 주어 자리 들어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번도 보세요. 지금 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안 보이니까 동사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다. should organize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수업할 땐 쉬운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쉬운 문제만 풀다 보면 실전 감각을 조금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요. 항상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실제 시험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갑시다. 16페이지 펼치시고 책 없는 사람들은 고개 드시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다 푸는데 총 3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죠? 화이팅! 틀려도 됩니다. 즐기세요. 좋아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거 반별 게시판에 PDF 올려놨거든요. 원하시면 다운받아서 푸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일 분 정도 남았네요. 오, 다 풀었어요? 갑시다.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고 이게 실제 시험 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정도 난이도면 보통 실제 시험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RC 시험이 시작되고 101번부터 보통 이제 108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트 5는 130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101번에서 108번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전략이에요. 무조건 맞춰야 돼, 이 문제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의 스킬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그거 할 때 많이 풀더라고요. LC 딕테이션 할 때 막 풀어요. 막 눈으로 막 풀어요. 막. 과연 다 맞출까? 저는 그 전략에 반대예요. LC 딕테이션 나올 때는 그냥 LC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훨씬. 요걸 이제 눈으로 후다닥 다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101번부터 108번까지는 무조건 우리 기초반에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전략 파트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120번에서 130번 때 문제를 맞춘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보통 만점을 노린 친구들이 다 맞추는 구간이거든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야 되는 구간은 보통 101번에서 108번 그리고 120번 전까지 거의 반타작으로 버티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점수대인 550점, 600점대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전 어려운 문제가 걱정이에요. 잘 들어요. 학생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어려운 걸 놓쳐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900점대까지는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문제를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맞춰야 돼요. 900점대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쉬운 문제부터 무조건 100% 빠르게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900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반이잖아요. 쉬운 문제 120번 때까지 쭈르륵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아시겠죠? 냉정하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어려우면 틀려도 돼. 그건 900 이상 갈 때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요 정도 급의 문제들을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정답지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장 전체를 다 뒤져봤을 때 동사가 안 보이니까 동사가 될 수 있는 것만 잡아내면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뒤집으면 되죠. showering. 이거는 동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오는 거죠. ER이 붙으면 보통 명사니까 이 친구도 보통 주어 자리에 오는 거고 투부정사도 주어 자리에 오는 거니까 동사 자리에는 D밖에 못 옵니다. The value of the dollar soared yesterday against the Japanese yen. 일본 엔화에 비해서 미국 달러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역시 달러 최고. 2번 갑시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없는데요. 그럼 동사가 될 수 있는 C밖에 정답이 안 되겠죠. 틀려도 됩니다. 3번 will increase가 동사니까 앞쪽은 싹 다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읊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고마워요. 보기 중에서 B밖에 없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수태시를 구별하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이제 낸 문제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B예요. 왜? audience를 군진 명사라서 단수 취급해 주거든요. comprise는 어떤 의미냐면 consist랑 똑같습니다. 구성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려웠죠? 계속 갑시다. 5번 will include가 동사고 앞쪽은 싹 다 주어예요. 아하. 그런데 여기까지가 주어 취급을 받는 친구니까 정답은 C.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제를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난 3개월 동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C. 현재 완료. 7번 같은 경우는 forced가 동사니까 주어 자리에는 termination이 와야 되겠죠. 동명사는 관사랑 올 수 없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제가 뭐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동사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원형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9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해주면 참 좋겠죠? 보기 중에서 정답은 C입니다. 안정성. 끝!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고 여러분들 정답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 조금 감각만 익혀주시면 좋겠고 잘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쉬운데 집에 가서 홈워크를 풀거나 이 문제들을 풀 때 많이 틀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문제가 믹스돼서 나오니까요. 항상. 내가 오늘 주어 동사를 배웠다고 이건 주어 문제, 이건 동사 문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운 파트 문제도 일부러 넣어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요거를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저랑 매일매일 이제 풀 건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건데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부터 복습할 때 제가 이제 진짜 강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30초 내로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몇 초 내로요? 응, 좋았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아주 좋았어. 동사 앞은 뭐예요? 주어예요. 이게 오늘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안 까먹겠죠?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동사 자리에 오는 거 뭐예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예요.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적을 때 gmail 적고 뒤에 뭐를 붙여요? .com이었어요. 좋았어요. 이게 끝입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도 sv.com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고마워요. 누가 물어보면 주어 동사 .com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왜?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에요. S는 주어, B는 동사예요. C는 보어고요. O는 목적어예요. M은 수식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 동사까지 배웠다면 내일은 뭐를 배울까요? 보어, 목적어, 수식어를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스포해 드릴게요. 원래 드라마도 살짝 이제 그 예고편 하잖아요. 잘 들어요. 이 절대명동 두부가 일반 동사를 만나 동사 뒤로 오는 순간 목적어가 돼요. 와우. 목적어 되시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두부요. 쉽죠? 바꿀게요. 절대명동 두부가 비동사를 만나요. 그럼 동사 뒤에 오는 순간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보어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절대명동 두부예요. 문법 공부는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끝냈을 때 나오는 퍼즐 조각들인데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다 완성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 줄 알아야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겁나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학원에 온다라는 생각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명사절이 뭔지, 명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투부정사가 뭔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문법 공부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데이 20에 종강일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sv.com이라고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찾는다? 동사부터 찾는다. 못 찾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 버리고 바로 다음 문제 푼다. 이게 우리 반의 전략.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복습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이게 수업 시간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적어드릴게요. 이거 사진 찍어도 되고 잘 들어요. 일단 제가 부교재 수업 시간에 안 풀어드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고 반별 게시판에 밀착 해설지를 다운을 받으세요. 제가 올려뒀어요. 전 조회수를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반 정원 130명이던데 조회수 13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다운로드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건 약과예요. 요거 다 풀고 나면 해커스 주교재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교재를 풀 수 있으면 주교재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요. 해커스 주교재는 문제 은행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풀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저 풀만 하던데요. Next level. 어떻게? 홈워크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700, 800반 문제를 올려놨어. 즐거울 겁니다. 홈워크 보통 평일반 학생들 풀면 반타작 나거든요. 그게 당연합니다. 어려우니까. 즐기세요.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분 내로 이제 이 문제를 다 풀라고 제가 말하는데 홈워크는 총 20문제가 있거든요. 몇 문제요? 즐겨보세요. 매일매일. 이거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빨간 펜 구몬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하루 밀리면 하기 싫죠? 똑같아. 예. 그거 하루 밀리면 40개 되거든요. 60개 되면 나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적어도 이틀은 넘기지 말고 홈워크를 매일매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제가 원 없이 드릴게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아까 제가 스터디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스터디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 내로 신청하시면 제가 내일부터 구성시켜 드리는데 스터디 가서 푸는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그냥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스터디 신청도 꼭 하시고. 오케이? 네.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이랑 토익 해킹 단어장 이거 제 부교재 가장 뒤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시고 싹 다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해석까지 다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오늘 첫날이라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3일 정도만 잘 버텨봐요. 할만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토익 공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끝내야 더 높은 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결석은 하지 마시고 잘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들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감사. 요거 보시고 부교재 없으시면 여기 지하 1층 1별관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돼요. 1별관입니다. 질문 있으면 나오시고 없으면 휴식하세요.